뇌를 위한 루틴 바로 세우기. 마음이 복잡한 날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20분만 걸어보자. 머릿속에서 꼬여있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몸과 마음이 시원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정신력, 인지력의 기본은 체력이며 남들에 비해서 체력이 좋은 사람은 이전에 비슷한 상태로 인지력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수월하다. 더욱이 요즘 부위의 상징은 지방이 없는 근육량이라고 한다. 운동화를 신고 타이트한 운동복을 입어도 배가 안 나와 있어야 한다. 이제 운동을 통해서 즐기며 근육을 저축하라. 운동을 하면 근육량은 물론 뇌세포가 질적향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뇌 영적도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운동을 하며 뇌 테크를 시작하라. 첫째, 효과적인 운동의 법칙은 숫자 3을 기억하라. 일주일에 3회 좋아하는 운동을 30분 이상 해야 한다. 뇌를 위한 운동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유산소 운동이다. 하지만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근력을 키워야 인지력이 좋아지고 뇌세포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들은 지방을 주된 연료로 사용하는 전신 운동이기도 하다. 또한 하체 근육이 강화되며 근육량이 증가하는 근력 운동이기도 하다. 이러한 운동은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예방에 치료에 도움이 된다. 운동도 하고 노인네들 체중관리. 그래서 마음보에 집착하지 말고 딱 30분만 걸어라. 걷기는 간단하면서 어려운 기본 운동이다. 그러므로 기본 자세를 잘 익혀두자. 어깨 등 허리를 펴고 배를 집어넣는다. 턱을 당기고 가슴을 젖히고 시선은 10m가량 전방을 향한다. 손은 가볍게 쥐고 다리는 11자로 해서 무릎이 스치는 느낌으로 걷는다. 팔자걸음으로 걸으면 골반과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루 30분씩 매일 빠르게 그럴 때의 효과가 좋다. 그래서 올바른 걷기는 동그라미 해서 자세를 바르게 해보자 하는 거죠. 어떤 운동을 하든 전후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을 해야 한다. 발과 다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걷기를 시작할 때 5분 정도 천천히 걷다가 차츰 속도를 높여야 한다. 반대로 마무리할 때는 속도를 서서히 늦추는 것이 좋다. 셋째는 걷기, 뛰기 더 좋은 것은 1+1이다. 체력이 된다면 무작정 걷지만 말고 뛰기와 걷기를 반복해보자. 이것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한다. 1분간 걷고 1분간 뛰거나 숨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을 반복하는 운동이다. 단순히 걷는 것보다 지방을 더 많이 태우고 신진대사의 변화를 더 빨리 기대할 수가 있다. 계단 오르기의 효과. 한 계단을 오를 때보다 0.15kcal씩 소모되고 수명은 4초가 늘어난다. 넷째로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라. 같은 거리를 걷더라도 평지를 걷는 것보다도 계단을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계단을 걸어서 올라갈 때 평지를 걷는 것보다 칼로리가 1.5배 더 소비되며 엉덩이와 허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단조로운 운동에 비해서 뇌를 더 자극할 수도 있다. 계단 오르기를 할 때의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싶다면은 발바닥의 앞부분만 닿도록 해보자. 이때 상체는 곧게 세운 채로 오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 해가 지날수록 달라지는 것들은 운동의 이점. 머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 몸을 먼저 돌아가라. 몸으로 양손 모두 주먹을 쥐고 맞댄 뒤에 엄지손가락을 내밀어보자. 주먹이 대략적인 뇌의 크기라고 한다면 엄지손가락은 뇌 안의 측두 옆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해마다 이 해마는 기억력의 중추가 되는 곳인데 나이가 들면 그 크기가 매년 1% 정도 줄어든다고 한다. 해를 걸어갈수록 기능력이 달라지는 이유는 해마를 비롯한 뇌의 위축에 의한 변화라고
이렇게 생겼네요. 내 속에 해마는 바로 생물이 해마 비슷하다. 해마가요. 그렇군요. 평균 나이 70세. 해마는 2% 성장. 해마. 지그러 운동. 스트레칭. 운동을 할 때 스트레칭을 하는 것과 걷거나 뛰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운동이 뇌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 연구는 이전부터 많이 있었다. 그중에 평균 나이 70세가량의 경도인 인지장애로 진단받은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시행한 연구를 소개한다.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일주일에 3회 40분 이상 빠르게 걷기 혹은 뛰기 등 지구력 운동을 시켰다. 그리고 한쪽은 가벼운 스트레칭만 시켰다. 앞서 말했듯이 해마의 크기는 매년 1% 정도 줄어든다. 스트레칭만 했던 사람들은 정상 노화 과정에 따라서 해마가 줄었는데 지구력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해마가 2% 정도 성장했다. 물론 신체적인 건강도 향상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참가자 중에서 몸이 더 튼튼해진 사람은 해마도 더 성장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장 튼튼해진 사람의 해마가 2% 이상 자랐다는 놀라운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처럼 일주일에 몇 번 빠르게 걷기만 해도 뇌의 노화를 멈추거나 역전시키고 기억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빠르게 걷기. 운동을 통해서 생성되는 물질들은 이렇게 운동을 통한 이익은 신경이 발생하고 뇌 가소성과 뇌혈류 증가, 또 인지 기능이 향상하고 해마가 증식한다라고 했네요. 근육이 성장한다는 것은 뇌가 성장한다는 의미다 라는 말이 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운동으로 뇌를 더 자라게 할 수가 있다. 단 농사를 지을 때 땅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물길이 잘 가야 하듯이 뇌 세포가 잘 자라려면 뇌 혈류 기능이 좋아야 한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또한 운동은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새로운 혈관도 만들게 한다. 특히 뇌에도 신선한 피를 공급해준다. 운동을 해서 뇌 혈류가 좋아지면 뇌 세포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뇌에서 뇌유래 성장 영양인자라는 물질이 나온다. 이 물질이 뇌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아이와 어른 모두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기억력이 개선되어서 뇌가 더 강해진다. 아이리신은 일종의 메신저로서 운동할 때 근육 조직에서 만들어져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전달되는 단백질이다. 뇌에서 신경세포들이 신호를 주고 받는 시냅스의 기억력을 보호한다. 치매 환자들에게는 아이리신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편 편도체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관이다. 편도체는 위험 상황을 인지하면 시상하부의 호르몬을 분비하려는 신호를 보낸다. 시상하부에서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며 옆에 있는 해마는 불안과 공포 상황을 기억해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일 때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한다. 즉 비생별을 울림으로써 위험으로부터 빨리 달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경계 시스템인 셈이다. 이것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이 함께 연결되는 복합적인 기관의 대응책이다. 하지만 가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려면 코르티솔이 부신 방출되고 부신 피질 코르티솔이 인해서 스트레스 어떻게 발생하는지 잘 알려드리도록 한다. 격렬하게 운동할 때는 편도체의 가민 반응도 감소하고 코르티솔의 상승폭이 줄어서 스트레스에 덜 민감해진다. 또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엔돌핀이 생성되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뇌가 통증을 더 잘 견딜 수 있게 된다. 노화의 열쇠인 텔로미어와 텔로머레이즈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림은 DNA 염기 서열 텔로미어를 설명하고 있다. 텔로미어는 불로 장생의 비밀을 알려져 있다. 이에 세포의 사멸을 억제하고 항노화 기능을 하는 치매 치료제의 신약 후보물질인 텔로머레이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는데 텔로미어와 텔로머레이즈는 정확히 뭘까?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덮개 영역으로 쉽게 말해서 운동화끈의 끝부분이다. 운동화끈은 끝이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
쉽게 닳지 않는다. 텔로미어도 같은 역할을 한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는 짧아진다. 이것이 다 다르면 세포 분열을 멈추게 된다. 세포가 분열을 멈춘다는 것은 노화로 인해서 수명을 다한다는가, 즉 세포가 노화되어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노화와 수명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텔로미어의 마모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체세포는 텔로미어를 유지할 수 없다 하지만 생쥐세포나 줄기세포는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로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한다. 텔로머레이즈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운동이다. 운동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게 해주는 셈이다. 텔로미어 세포 염색체, 긴 10대의 텔로미어, 짧아진 노년기의 텔로미어, 짧아진다는 거죠. 그치? 텔로미어, 텔로미어 DNA. 노년의 삶을 좌우하는 근육적금, 근육량은 영양, 또 신체 활동, 호르몬 변화 등에 좌우된다. 노인제도 우리 몸은 근육은 40대 이후가 되면 매년 줄어든다. 그래서 뇌를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 조금씩 근육을 늘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 근육을 늘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무게 때문에 바구니보다는 수리를 쓰는 나를 발견한다. 일어설 때 무릎을 짚거나 주변 사물을 잡고 일어나는 일이 일상일 때, 계단을 오르는 것이 벅차서 한 층을 이동하더라도 무조건 엘리베이터 타는 것, 보폭이 줄어들고 활동이 숨이 차고 다치는 일이 흔하고, 이런 것들이 노화가 되면 골격근이 감소하게 된다. 정상 수준을 넘어서 팔다리의 근육량이 평균보다도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를 근감소증이라고 한다. 근감소증은 질병으로 간주하는데 몸의 기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수명을 단축시킨다. 이 말은 그 근육이 많을수록 오래 산다는 의미다. 노년기에 일정한 수준의 근육을 유지해야만 인체의 대사 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근육량을 미리 키우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에서 근감소증 진단 테스트를 손쉽게 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을 참고해서 근육량과 근력을 측정하며 자신의 신체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집에서 운동 기능 저하 증후군을 스스로 손쉽게 진단하는 데 테스트가 있다. 우선 40cm 높이의 의자에서 한 발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때 양손은 이용하지 말고 가슴 앞에 모아둔다. 노인 근육 감소증 의심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체중이 감소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종종 주저앉는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벅차다. 걷는 활동이 균형을 못 잡는다. 발목을 잘 넘어진다. 어깨나 무릎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다는 거죠. 노인이 되면은 홈 트레이닝 영상이 많아진 지금은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 많이 있다. 집에서 저렇게 할 필요도 있다. 운동에. 그러므로 한 발로 일어서려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안쪽의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이 충분히 발달해 있어야 한다. 40cm 높이의 낮은 의자에 앉으면 무릎이 90 이하로 굽혀진다. 이 높이에서 한 발로 일어나야 하체 기능이 정상이고, 이 자세가 안되면 운동 기능 저하가 시작됐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더욱이 요즘은 의자 하나만 있어도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 홈 트레이닝 영상이 많아진 지금은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만 한다는 점도 잊지 말자. 또 뇌혈관 질환을 앓았던 사람은 혈압이 과도하게 상승되면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고중량을 이용한 근력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새로운 시니어, 새로운 놀이문화, 긴장감과 근력, 그리고 즐거움을 키우는 삼박자, 댄스, 춤을 추려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경쾌한 음악을 들으며 머리와 몸으로 동작을 익혀야 한다. 그러다 보면 사회성이 자연스럽게 향상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증도 개선된다.
그 중에서도 온몸을 사용하는 춤이 내 건강에 좋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템포와 움직임보다는 다양한 템포와 움직임이 포함된 춤이 효과적이다. 치매 예방을 위한 춤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핀란드에서 유래된 메모 댄스는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중증 환자들도 춤을 춘다. 그 결과 이들의 기분과 인지 반응도 좋아졌다. 뇌를 자극하는 메모 댄스는 독이 되는 등산, 부위하게 되는 등산. 등산은 한국인들이 즐기는 취미 중에 하나이다. 무리하게 산행을 했다가 혈압 저질환 되어서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거나 낙상해서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탈수와 탈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물을 자주 섭취해야 한다. 특히 겨울에는 저체온증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할머 무릎 관절증은 등산 중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근골격계 질환이다. 무릎은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중에서 가장 크고 몸무게를 거뜬히 지탱하는 만큼 중요하다. 만일에 근육이 약해져서 인대에 많은 부담이 가면 관절 및 인대나 연골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등산을 하며 음주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음주 후 산에 오르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해서 두통이나 현기증이 유발되고 심장발작이나 뇌졸중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등산의 즐거움. 자, 이렇게 하고 60대가 30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 골프. 나이가 들어서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골프다. 골프는 기본적으로 많이 걷는 운동으로 앞에서 언급한 유산소 운동의 이점을 공유한다. 한 번의 샷을 위해서 거리를 계산하고 해저드와 벙커가 어디 있는지 공을 어디로 칠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뇌를 은근히 많이 쓰는 운동이다. 또한 보통 4명의 한 조를 이루어서 필드에 나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울감이나 고독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골프 같은 레저를 자주 즐기는 사람은 치매 위험도 낮다. 다만에 또 골프 스윙 중에서 가당한 동작으로 인해서 갈비뼈와 척추가 골절될 수가 있고 뇌혈관 중에서 척추동맥 박리 발생이 또 보고된 바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골프를 하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으로 기본기를 마련해야 한다. 삶의 지위를 바로 써먹는 운동 가이드. 정적인 운동만 해서는 안 된다. 파킨슨병은 떨림, 행동 느려짐, 근경직 등의 특징이 있는 대행성 이상 운동 질환으로 보행장애가 흔하게 발생한다. 간혹 앞으로 구부러진 듯한 이상한 자세가 되어 종종 걸음을 걷고 발바닥이 땅에 붙은 것처럼 잘 떨어지지 않는 보행 동결이라고 하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파킨슨 병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약 복용과 함께 운동 치료를 서둘러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채 지내는 시간이 길어서 통증이나 어지럼증 등의 동반 증상이 두려워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 정적인 운동만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해야 병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와 파킨슨 재단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파킨슨 병 환자를 위한 운동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3일 정도는 한 번 운동할 때 30분 이상 숨이 가쁜 정도로 걷거나 뛴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 본인에게 맞는 아령을 이용해서 기구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3번 가량 한다. 이때 한 번 시행할 때 20회 가량 반복적으로 시행한다. 균형 민첩성 운동은 댄스, 에어로빅, 복싱 등 본인이 좋아하는 다양한 운동을 시도한다. 민첩성. 스트레칭은 가능하면 매일 10분 이상 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 2, 3회 함께 운동한다. 치매는 하루에 60분 이상 활동량을 유지한 노인은 활동량이 감소한 노인에 비해서 인지기능의 저하가 3.5배까지 느리게 진행이 된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신경세포의 분화와 성장 등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뇌 가소성을 증가시킨다. 다만 치매 환자들은 인지 기능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 치매 환자를 위한 운동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운동은 치매가 발생하기 전 혹은 치매 초기부터 가급적 빨리 시행하도록 한다.
야외에서 걷는 운동을 할 때는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한다. 운동의 강도는 중등도를 실시한다. 유산소 운동은 하루에 20, 30번, 주 3회 이상 한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주 2회 정도, 6에서 8세트로 2회 한다.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용 패드를 부착한다. 또한 거실의 전선 등을 정리하고 밝은 조명을 유지한다. 재활은 빠를수록 좋다. 뇌졸중 이후에 가장 불편한 증상 중에 하나가 편마비다. 오른손 우측 편마비가 발생하면 수저질, 세수, 글씨 쓰기 같은 일이 힘들어진다. 회복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뇌졸중을 앓은 뒤 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어떻게 받느냐에 달려있다. 운동은 마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실효적인 운동과 전반적으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유산소 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유산소는 운동은 뇌졸중의 원인은 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개선함으로써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개 보행훈련, 근력 강화 운동, 관절 운동으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개인마다 병변의 위치와 장애가 다르므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한다. 의학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면 재활 운동을 최대한 일찍 시작한다. 유산소 운동, 또 인지 운동, 혈압, 당뇨는 운동 전 혈당도 체크한다. 뇌 건강 조치 손 목록은 운동하다 머리를 다쳤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박사, 뇌진탕, 뇌출혈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급히 병원에 가야 할 머리 외상은 구역질, 혼미함, 의식 잃고 말이 어눌, 물체가 두 개로 보이고 코나기로 맑은 액체나 피가 나온다. 운동하면서 자주 넘어지고 종종 걸음을 친다. 나이가 들었을까요? 근육에 나이가 든다고 해서 병적인 이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짧은 보호복과 넓은 양발 간격, 팔 흔들기를 가면서 꾸정한 자세를 보인다면 나이 들어서 생긴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나 파킨슨 증후군이 진행되는 초기 현상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걸음걸이가 문제라면 관절염, 근골격계의 변형, 뇌졸중 후 장애, 저혈압 등 이상 증세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손발이 저리고 시린 증상이 종종 있습니다. 혈액순환 문제일까요? 손은 작은 신체에 보이지만 27개의 뼈, 인대, 신경, 힘줄, 근육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리고 시린 증상을 유발하는 것은 혈관과 신경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레이너 증후군은 추운 곳으로 나가거나 찬물에 손발을 담갔을 때의 상황에 따라서 손발의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증상은 손발의 3단계 색깔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추위에 노출되면 피부가 하얗게 변하고 차츰 파란색으로 되었다가 다시 붉어지죠. 추위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져 막히면 피부가 하얗게 변하고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파랗게 변했다가 조금 지난 뒤에 혈관이 다시 넓어져서 붉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이 차다고 느끼는 수족 냉증보다 증상이 훨씬 심하고 가려움증이나 또 통증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저림 증상과 함께 손목 통증이 느껴진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주부나 직장인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손목에 있는 수근관이 좁아지면 그 사이를 지나는 정중신경이 눌려 통증 및 저림 그리고 감각이 저하됩니다. 등등등등 있네요.